네,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대구 FC 대 이제 수원 FC. 근데 오늘 대구 대 수원 FC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수원 FC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지금 현재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을 하면서 좀 수비 라인이 붕괴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처럼 수원 FC의 그런 성적도 좋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원 FC의 수비는 좀 많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양팀 다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볼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이 뭐 압도적으로 볼 점유율을 하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공격 전개는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약간 스피디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물론 뭐 수비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공격이 좋은 그런 수원 FC, 하지만 지금 공격도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수비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좋은 대구 FC가 좀 더 수원 FC에 비해서 약간 좀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세징야 선수를 뭐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좀 공격 전개나 이제 역습이 특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금 수원 FC의 수비로는 좀 대구의 공격을 막기는 좀 역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큰 차이라고 보면은 저는 약간 수비 쪽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대구는 충분히 이제 수원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지만 수원은 살짝 좀 의문보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대구 쪽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FC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울산 현대 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지금 제주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및 지금 주전 수비수들이 어느 정도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다행히 제주 입장에서는 좀 희소식인 게 측면 수비수인 이제 안영범 선수랑 이주용 선수가 어느 정도 좀 복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김호규 선수 또한 이번 경기에서 복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의 그런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 포항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지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마무리가 됐는데, 포항한테 이제 2대1로 진 가장 큰 이유가 답답한 지금 공격 전개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이제 오버래핑을 하면서 공격 전개를 좀 해나가는 게 거의 좀 주 공격 그런 루트인데, 지금 주축 측면 수비수 2명,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안영범 선수랑 이제 이주용 선수가 결장했다 보니까 그 이제 2명이 결장한 경기에선 공격 전개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항 상대로는 뭐 거의 좀 무기력하게 졌다, 2대1로만 난 게 좀 다행이다 라고 할 정도로 뭐 그렇게 경기력 자체로는 좀 많이 좀 개선이 안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 기회를 자주 만들면서 뭐 수비뿐만 아니라 뭐 공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울산, 특히 홈에서의 그런 울산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메리트가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전 이제 포항전보다는 많이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백이 있던 터라 첫 그 복귀전부터 좀 적응력이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불안정한 지금 제주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갖춘 울산이 이기는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울산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핵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승의 핵무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 이제 광주. 자, 일단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용병 공격수인 산드로가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안 뭐 승이 없다가 직전 이제 강원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안 좋은 분위기를 끄는 상태고, 그리고 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승 중으로 최상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다시 올리고 있는 상태고, 강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최상의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하지만 지금 강주 같은 경우에 최근 약간 수비 쪽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최근 주전 골키퍼인 그런 김경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지금 수비에서 어느 정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강주의 그런 수비 불안정한 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 게다가 지금 최근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요런 지금 수비적인 요소 그리고 득점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이번 원정 경기는 어느 정도 광주 입장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없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 건 이번 시즌 처음 있는 일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경기에서 광주의 그런 수비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종합적인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광주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약간 조금 찜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대전 사이드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대전 쪽 프랜스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언급했다시피 지금 최근 강주의 그런 좀 수비 불안성, 그리고 원정에서는 좀 공격 전개나 이제 공격력이 많이 약한 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한번 대전 쪽 사이드를 한번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광주가 뭐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상승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전 역배승보다는 한번 무승부 도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프랜승의 무승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리그2 경기 김천 상무 대 이제 안산 그리너스. 자, 일단 뭐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지금 득점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연패 중으로 지금 시즌 초부터 문제가 되던 그런 좋지 못한 수비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뭐 김천은 뭐 3경기 연속 지금 득점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 3경기 8실점으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다. 네. 지금 현재 양팀의 상태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 이제 득점만 못할 뿐이지 나름 이제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그리고 공격 기회도 상대팀보다 많이 만드는 경우를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력보다는 좀 더 골 결정력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김천이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저 경기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좀 라인을 내려서 좀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종종 역습으로 좀 기회를 약간 엿보이는 그런 플레이를 약간 할 수도 있고, 게다가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김천 수비가 좀 좋다 보니까 김천 수비를 뚫는데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경기에서 지금 이제 김천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득점을 하면서 좀 승기를 잡는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뭐 지금 최근 김천의 득점력을 봤을 때는 쉽게 믿음을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원정 안산 상대로는 그래도 김천이 득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김천 쪽 승을 보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해 볼게요. 네, 김천승의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아이파크 대 이제 김포 FC. 자,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핵심 그런 용병 공격수인 그리고 패신과 지금 프랭클린이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쵸.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핵심 용병 공격수 패신과 이제 프랭클린이 결장을 해서 이제 좀 약간 공격 쪽에서는 많이 힘을 못 쓰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패신, 프랭클린이 없어도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올리면서 지금 3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패신과 프랭클린이 결장을 해도 이제 주축 공격수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 결정력이 좋아서 어느 정도 지금 득점 그 기회에 비해 지금 골을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 나가다가 이제 뭐 강원과 뭐 FA컵을 포함해서 이제 3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저는 지금 뭐 3연패를 당하며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뭐 템포 자체가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진행이 어느 정도 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득점 위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뭐 지금 부산이 이제 최근 득점력이 많이 물이 올랐긴 했지만 김포 상대로는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을 정도로 김포 수비를 좀 많이 뚫어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쵸. 게다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제 만약에 부산이 이제 서서히 공격 사이클이 이제 죽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지금 핵심 용병 공격수들의 빈자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당장 이제 이번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전체적인 고려를 했을 때는 부산이 만약에 승을 한다고 해도 요거는 약간 좀 햄무 쪽을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 무승부 도전으로 해서 약간 좀 고배당 위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2.5 기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 지금 김포 상대로 최근 이제 4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 거는 그만큼 좀 상성상 많이 김포 수비를 뚫어내기 어려운 거를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2.5 기준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그냥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축구 J리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코마리 대 이제 가시와 경기.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가시와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용병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팀의 그런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반면에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특히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공격 전개가 홈에 비해서 많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뭐 지금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가 어느 정도 좋은 팀한테는 종종 공격이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에서의 요코마리의 그래도 좀 수비 밸런스는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가시와가 약간 요코마리 좀 수비진을 뚫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것들 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요코마리가 좀 짧은 패스 위주로
빠르게 그런 공격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침투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취약한 가시화가 이런 요코마리의 그런 공격 루트에 좀 고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는 이제 아까도 언급한 바 있듯이, 네, 홈에서는 이제 요코마리의 이제 수비가 많이 좋기 때문에 가시화 입장에서는 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많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분위기 이어서 요코마리 쪽 승을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코마리 승, 그리고 핸디로는 한번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노바는 패스를 할게요. 3.5는 너무 애매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시와의 그런 득점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요코마리 승 정도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사간도스 대 이제 사포르. 자, 일단 뭐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 없이 풀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지금 한 명이 결장인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지금 최근 뭐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지금 득점력이 많이 물이 오른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빠른 역습 전개나 침투로 공격에서 굉장히 최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다른 팀들이라면은 이제 용병 의존도가 높아서 용병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득점 지원이나 그러면은 득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쿠로, 그리고 유야, 그리고 오가사와 요런 이제 세 명의 그런 주축 공격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이 공격의 중심이 되면서 좀 용병 의존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낮은 팀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용병 정리 없이 좀 자국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굉장히 좀 공격의 핵심을 맡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간도스 역시 자국 선수들로 거의 라인업을 구성해 가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양 팀 다 지난 시즌보다는 수비가 많이 좋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간도스도 이제 지난 시즌에는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습 보였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는 많이 수비가 붕괴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수비 밸런스가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포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다 보니까 득점도 많지만 그만큼 실점도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진짜 지금 뭐 현 J리그 안에서 가장 1등으로 좋은 팀이긴 한데, 그만큼 좀 수비도 거의 뭐 하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바를 봤을 때는 좀 다득점 양상, 오버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래도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약간 좀 밸런스적이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사포로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사포로 쪽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의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승에 이제 햄무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혹시 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